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대학 캠퍼스. 그날 밤 지은은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이 떨렸다. 수민아, 내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이 마음을 이제야 고백할게. 그녀는 그 문장을 입력한 후 엔터 키를 누르기 직전 숙제 파일을 첨부하려다 실수로 교수님 이메일로 보내버렸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뒤틀린 사랑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가슴이 터질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25살 서울대학교 문학대학원생으로 매일 아침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소설을 쓰는 평범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밀은 같은 과의 수민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다. 수민은 24살, 밝은 미소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모두를 사로잡는 동갑내기 친구.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지은의 심장은 요동쳤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숨어야 하는 것. 지은은 그걸 알면서도 참을 수 없었다. 그 실수한 이메일은 단순한 숙제가 아니었다. 제목은 문학 분석 과제 제출이었지만 본문은 수민을 향한 간절한 고백서였다. 수민아, 내가 웃을 때마다 내 세상이 밝아져. 교수님 수업에서 내가 옆에 앉아 있을 때 난 아무것도 못 듣고 내 손만 바라봐. 이 사랑이 잘못된 건 알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첨부된 파일은 과제 PDF가 아니라 지은이 밤새 쓴 연애 편지였다. 그리고 그게 김 교수, 42살의 엄격한 문학 교수에게 갔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김 교수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걸 느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냉철함이 아니라 이상한 열기로 물들어 있었다. 지은 씨, 어제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강의 후에 내 사무실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은근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지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설마. 그걸 봤어. 강의 내내 그녀는 수민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지만 수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노트에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다. 그 무심한 모습이 지은을 더 괴롭혔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김 교수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교수다운 위엄이 아니라 어색한 미소로 물들어 있었다. 앉아요. 지은 씨, 그 편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은의 피가 멎는 듯 했다. 교수님, 그건 실수였어요. 숙제예요. 삭제해주세요. 하지만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숙제. 그 문장이 숙제라고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게 분석 과제인가요? 지은 씨, 나도.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의 그 솔직함에 나도 흔들렸어요. 그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렸다.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이건 재앙이었다. 그녀의 사랑은 수민을 향한 것이었는데 이제 교수에게 오해가 생겼다. 강의실로 돌아온 지은은 수민의 자리에 앉아 그녀의 손을 스치듯 만지려다 멈췄다. 지은아,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수민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속삭였지만 속으로는 울부짖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기숙사 방에서 울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대학 문화에서 여자 둘이 사랑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압박.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 오해는 더 큰 파도를 일으킬 터였다. 며칠 후, 김 교수는 지은을 다시 불렀다. 지은 씨, 우리 조용히 만나요. 캠퍼스 밖에서 그의 메시지는 은밀했다. 지은은 거절해야 했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 나섰다.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비가 다시 내리는 오후, 김 교수는 당신의 편지가 나를 바꿔놓았어요. 나도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아내와 이혼한 후로 그는 고백했다. 지은은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이 남자는 그녀의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교수님, 그건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거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지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웃었다. 다른 사람. 그래도 그 감정이 나에게 온 건 운명 아닐까요? 지은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거리를 걸으며 수민에게 전화했다. 수민아, 만나자. 할 말 있어. 수민의 목소리는 밝았다. 오랜만이네. 한강에서 어때? 그들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다.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는 밤, 지은은 마침내 털어놓았다. 수민아, 나 너 좋아해. 아니, 사랑해. 그 편지, 너에게 보내려던 거였어. 수민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침묵했다. 지은아. 나도 비슷한 마음이었어. 하지만 무서워. 우리 가족, 학교. 어떻게 해? 두 사람은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로맨틱한 순간이었지만 드라마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 교수가 지은을 특별히 챙긴다는 이야기. 지은이가 교수랑 사귀나 봐과 친구들의 속삭임이 지은의 귀에 박혔다. 수미는 그 소문을 듣고 상처받았다. 지은아, 교수님한테 정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부정했지만 오해는 깊어졌다. 김 교수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지은 씨, 다음 주말에 제주도로 가요. 연구 여행이라고 하면 돼요. 그의 제안은 지은을 압박했다. 그녀는 거절했지만 김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의 그 열정,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지은의 삶은 엉망이 되었다. 수업 중에 김 교수의 시선이 따갑고 수민과의 만남은 어색해졌다. 어느 날 수민이 지은의 방으로 찾아왔다. 왜 나한테 말 안 해? 교수님 소문 때문에. 나 질투나? 수민의 고백은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두 사람은 키스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부드러운 입술, 따뜻한 숨결. 하지만 문득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김 교수가 서 있었다. 지은 씨, 문 열어요. 그는 우연히? 아니, 일부러 왔을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오해의 폭풍이 몰아쳤다. 김 교수는 충격에 빠져 강의를 취소했다. 지은과 수미는 공포에 떨었다. 이제 어떻게 해? 교수님이 알았어. 수민이 울었다. 지은은 내가 해결할게 라고 다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한국 사회의 편견, 게이 커뮤니티에 숨겨진 고통. 그들은 서로를 안고 밤을 지새웠다. 로맨스가 피어났지만 드라마는 절정에 달했다. 학교 포럼에 익명 게시물이 올라왔다. 문학과 교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첨부된 사진은 지은과 김 교수의 찻집 만남. 누가 찍었을까? 김 교수의 적. 아니면 그의 후회. 지은은 위기에 처했다. 학과장 호출, 조사 시작. 지은 씨, 사실인가요? 학과장의 물음에 지은은 아니에요. 오해예요 라고 외쳤다. 하지만 증거는 그녀를 압박했다. 수미는 지은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교수님, 그 편지는 제 거예요. 지은이가 나에게 보낸 거. 그녀의 고백은 과를 발칵 뒤집었다. 김 교수는 무너졌다. 나 바보였군요. 그는 사과했다. 미안해요. 지은 씨, 당신의 사랑을 오해해서. 그의 눈에는 후회와 인간적인 슬픔이 스쳤다. 그 사건 후 지은과 수미는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홍대 거리를 걸으며 손을 꼭 잡았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무지개가 피어났다.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지은이 속삭였다. 수미는 미소 지었다. 응, 영원히 한국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오해는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인간적인 가치를 깨닫게 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하며 진심은 모든 오해를 녹인다.
김 교수의 사과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다음 강의에서 모해와 사랑의 경계에 대해 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문학에서 사랑은 종종 오해에서 비롯되죠. 하지만 그 오해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지은은 뒷자리에 앉아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다. 수민의 손이 그녀의 무릎에 스쳤다. 그 작은 접촉이 모든 걸 치유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이 소식을 들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기숙사로 찾아왔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교수랑 사귀다니 내 미래를 망치게. 어머니의 눈에는 실망과 걱정이 가득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 딸의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지은은 울면서 엄마, 그건 오해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수민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어머니는 누구? 남자지, 라고 물었고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수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여자애 둘이? 터무니없어, 라고 소리쳤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수민을 짓눌렀다.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만나 울었다. 우리 포기할까? 수민이 물었다. 지은은 아니, 싸워야 해. 이 사랑이 진짜니까.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로맨틱한 순간 속에 결의가 싹 텄다. 학교 조사 결과 지은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김 교수는 자발적으로 휴직을 신청했다. 내 오해가 모두를 아프게 했어요. 반성할 시간 필요해요. 그의 편지는 지은에게 왔다. 그 안에는 인간적인 고백이 있었다. 당신들의 사랑을 보니 나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을 숨겨왔어요. 김 교수는 과거에 남자를 사랑했지만 사회의 압박에 굴복한 적이 있었다. 그 고백은 지은과 수민에게 위로가 되었다. 교수님도. 우리 편이었어. 지은이 속삭였다. 그 후 그들은 비밀 클럽에 합류했다. 서울의 지하 게이바 레인보우 하우스에서 어두운 조명 아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전쟁이야.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아. 한 선배의 말이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지은과 수민은 그곳에서 춤을 췄다. 몸이 스며드는 리듬 속에 자유를 느꼈다. 그 밤 그들은 호텔로 갔다. 처음으로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부드러운 피부, 속삭이는 사랑 고백. 사랑해, 영원히. 그 순간은 감정의 절정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 그 애 여자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수민이를 사랑해. 이게 나야. 어머니는 충격에 무너졌지만 딸의 눈빛을 보자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조심해.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어. 그 포옹은 지은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수민의 아버지도 변했다. 딸의 편지. 아빠, 나도 당신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사랑으로를 받고 그는 울었다. 미안해, 수민아. 아빠가 좁았어. 가족의 변화는 느렸지만 진심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은과 수민은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김 교수의 제안이 떠올랐지만 이번엔 그들만의 로맨스. 바다 앞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어떤 오해도, 어떤 드라마도 이겨낼게. 대학 생활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소설이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주제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 조회의 연애 편집. 심사위원은 감동했다.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야? 인간의 취약함과 용기를 그렸어.
수미는 지은의 곁에서 박수를 쳤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공개적이었다. 과 친구들도 받아들였다. 둘 다 예뻐. 축하해. 김 교수는 돌아왔다. 휴직 후 그는 더 부드러워진 사람이었다. 지은 씨, 수민 씨 행복하세요.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숨겨진 사랑의 고백.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책은 한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LGBT 인권단체에서 강연을 부탁했다. 지은과 수민은 졸업 후 작은 출판사를 열었다. 홍대에 위치한 그곳은 레즈비언 작가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키스했다. 이게 우리의 해피엔드야. 지은이 웃었다. 수민은 아니, 시작이야 라고 답했다.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에서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났다. 시간이 흘러 지은과 수민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수민의 임신 소망. 지은아, 우리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IVF로 수민의 말에 지은은 놀랐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IVF는 법적 장벽이 높았다. 돈도 문제고 사회 시선도 지은의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수민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우리 사랑으로 해낼 수 있어? 그들은 병원을 찾았다. 서울의 한 전문 클리닉에서 상담을 받았다. 의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용이 3천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기증자 선택이 복잡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그 과정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호르몬 주사, 초음파 검사, 수민의 몸이 변하는 걸 지은은 지켜보며 울었다. 고마워, 수민아. 내가 엄마가 돼. 가족들은 이제 지지자였다. 지은의 어머니가 요리를 가져왔다. 손녀가 생긴다니 기뻐. 수민의 아버지는 비용을 도와주었다. 내 딸이 행복하면 돼. 그 변화는 기적 같았다. 김 교수도 축하 편지를 보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 축하해요. 내 책 수익 일부 보낼게요. 임신 중 수민은 입덧으로 고생했다. 지은은 매일 등불을 비벼주고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아가야, 엄마들은 너를 사랑해. 뱃속에서 움직이는 태동이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드라머가 다시 찾아왔다. 언론에 그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레즈비언 커플의 IVF 도전 한국 사회의 변화. 기사는 호의적이었지만 혐오 댓글도 쏟아졌다. 비정상적이야. 가족 파괴자. 지은은 분노했다. 그녀는 블로그에 글을 썼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우리 아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 글은 바이럴이 되었다. LGBT 단체에서 연대했다. 시위, 인터뷰. 수민은 지은아, 무섭지만 내 곁에 있어서 강해프라고 말했다. 그들의 로맨스는 더 깊어졌다. 밤마다 지은은 수민의 배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렀다. 한국 민요, 아리랑. 그 멜로디가 그들의 인생을 감쌌다. 출산 날이 왔다. 분만실에서 지은은 수민의 손을 잡고 외쳤다. 힘내, 수민아.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여아였다. 이름은 하린 비처럼 맑은 사랑.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우리 딸,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어머니들의 포옹, 아버지의 미소. 김 교수는 꽃다발을 들고 왔다. 축하해요. 완벽한 가족이네요. 하린이 자라는 동안 지은과 수민은 부모로서 성장했다. 출판사는 번창했다. 그들은 책을 냈다. 오해에서 피어난 사랑. 레즈비언 엄마들의 이야기.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지은은 그 실수한 이메일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어느 봄날 하린이 첫걸음을 떼었다. 공원에서 벚꽃 잎이 날리는 가운데 수민이 지은아,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나도 라고 답했다. 그들의 드라마는 끝났고 평화로운 로맨스가 시작되었다. 인간의 가치는 사랑에서 나온다. 그들은 그걸 증명했다. 할인이 3살이 되던 해 새로운 기회가 왔다. 미국의 LGBT 문학 페스티벌 초대. 지은 씨, 당신의 책이 화제예요. 주최자의 이메일에 두 사람은 흥분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는 건 두려웠다. 할인을 데리고 비자, 비용, 수민의 걱정. 지은은 가자.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필요해라고 설득했다. 여행 준비는 바빴다. 어머니들이 할인을 돌봐주기로 했다. 가서 잘해, 딸들아. 그들의 지지는 든든했다. 공항에서 할인이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었다. 지은은 곧 올게라고 안아주었다. 비행기 안에서 수민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게 꿈인가 봐. 뉴욕 도착, 페스티벌은 환상적이었다. 무대에서 지은은 영어로 이야기했다. My story started with a mistaken email. A love letter meant for my wife, sent to my professor. He thought I loved him, but it was her. 수민, 청중의 박수. Q&A에서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이라는 질문에 hard, but beautiful. Family support changed everything. 수민은 통역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파티에서 그들은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We faced the same misunderstandings. 공유된 이야기가 위로였다. 하지만 드라머는 따라왔다. 한국 언론이 레즈비언 커플 미국 진출 기사로 보도. 집으로 돌아온 할인 사진이 공개되었다. 혐오 세력이 대를 망쳐 라고 공격. 지은은 화가 났다. 이제 그만해. 돌아와.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의 사랑은 보통이에요. 아이를 사랑하듯. 그 발언은 여론을 바꿨다. 지지 서명 10만 명, 정치인들도 인권 존중 성명. 김 교수는 자랑스러워요 라고 메시지 보냈다. 할인의 유치원 입학. 엄마들, 같이 와. 할인의 말에 웃음. 그들은 손잡고 갔다. 선생님은 행복한 가족이네요 라고 말했다. 저녁에 세 사람은 공원에서 피크닉. 이게 행복이야. 수민이 속삭였다. 지은의 새 소설 무지개의 약속 출간. 주인공은 오해에서 시작해 가족을 이루는 레즈비언. 영화화 제안 왔다. 우리 이야기야. 수민의 기쁨. 촬영장에서 그들은 엑스트라로 출연. 키스신을 찍으며 웃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눈 내리는 서울. 그들은 트리를 장식했다. 할인이 선물을 열었다. 엄마들, 사랑해. 그 말에 눈물. 김 교수가 방문했다. 올해도 축하해요. 내 파트너 소개할게요. 그는 남자를 데려왔다. 늦었지만 용기 냈어요. 네 사람의 대화는 따뜻했다. 봄, 할인의 생일, 파티에 친구들 모였다. 케이크 불을 끄며 지은은 빌었다. 항상 행복하게. 수민과 눈맞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전설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할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지은과 수민은 10년차 커플이 되었다. 출판사는 체인으로 확장, 부산과 대구의 지점. 레즈비언 문학의 메카라는 별명. 워크숍에서 젊은 작가들이 모여들었다. 선생님, 어떻게 용기 내셨어요? 질문에 지은은 노회한 그 이메일 덕분이야. 모든 게 시작이었어. 수민은 이제 작가로 데뷔했다. 그녀의 자전적 에세이 숨겨진 키스는 감동적이었다. 지은의 편지를 받았을 때 내 세상이 바뀌었어. 서점 사인회에서 팬들이 줄을 섰다. 커플 목표예요. 젊은 레즈비언들의 말에 미소.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경제 불안정으로 출판사 위기. 직원들 월급 줄일까?
지은의 고민. 수미는 함께 헤쳐나가자라고 했다. 그들은 크라우드 펀딩 시작. 우리 이야기 지켜주세요. 팬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5억 원 모금. 감사해요. 그 위기는 더 강한 유대를 만들었다. 가족 모임도 드라마틱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지은아, 미안해. 예전처럼 좁았어, 병상에서. 지은은 엄마, 이제 행복해이라고 울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수민이 잘 부탁해는 영원히 새겨졌다. 장례식에서 수민은 지은을 안았다. 함께 슬퍼, 그 상실은 그들을 더 깊게 묶었다. 하리는 이제 10살. 학교에서 엄마들 레즈비언이야. 친구의 질문에 최고야 라고 답했다. 자랑스러운 딸, 하지만 왕따 위험이 있었다. 아이들이 이상하게 봐 하린의 말에 지은은 학교 상담 갔다. 다양성을 교육해주세요. 교장의 약속으로 워크숍 열렸다. 사랑은 모두 같아요. 여름 휴가, 제주도. 10년 전 여행지. 해변에서 수민이 무릎 꿇었다. 지은아, 다시 결혼하자. 이번엔 공식적으로 이 반지가 빛났다. 하린이 라고 외쳤다. 결혼식은 작은 해변에서. 가족, 친구, 김 교수와 그의 파트너. 영원히 행복하세요. 축복의 말들. 결혼 후, 허니문. 유럽 여행. 파리 에펠탑 아래 키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로맨틱한 밤들. 돌아와, 새집 이사, 홍대 근처 아파트. 하린의 방 꾸미기. 엄마들, 사랑해. 김 교수의 책 2편 출간. 늦은 사랑의 여정. 공동 서명회. 우리 오해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웃음. 하린의 생일 파티. 11살 엄마들처럼 되고 싶어 그 말에 눈물. 그들의 삶은 가치 있었다. 사랑의 힘, 인간성의 빛. 20년 후, 지은은 45살. 회색 머리카락이 섞였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출판사는 전국 네트워크, LGBT 문학의 선두. 수미는 44살,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리는 20살 대학생, 문학 전공. 엄마들처럼 쓰고 싶어. 회상. 그 실수한 이메일이 모든 시작.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지은의 말에 수민 웃음. 그 오해가 축복이었어. 하린의 첫 연애. 남자친구. 엄마들, 조언해줘. 지은은 진심만 가지면 돼. 라고. 하지만 하린은 나 양성애자 같아 고백. 괜찮아. 사랑은 자유야. 포옹. 김 교수는 은퇴. 강연자. 젊은이들아, 숨기지 마. 그의 파트너와 여행 중. 가족 모임. 증손주. 아니, 하린의 동생 생각. 또 IVF, 수민의 장난. 이미 늦었어. 웃음. 새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잘못된 편지의 기적. 그들의 이야기. 오스카 후보. 시상식에서 지은 연설. 러브 노즈 노 미스테이. 이트 커렉츠 에브리싱. 박수. 수민의 키스. 사랑해. 집으로 돌아. 별 아래 산책. 우리 인생 최고야. 손잡음.